지금 이 순간에도 귤, 한라봉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하루에 5개, 6개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층 대사 건강과 간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윤태진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귤, 한라봉이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리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귤 한 상자 사다 놓고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드시는 습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시면서 마치 약처럼 계속 드시는데요. 귤 한 개에는 당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2-3개만 먹어도 괜찮지만 5개, 6개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지방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쌓이면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부터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공복에 산성과일을 먹으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귤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흰 껍질을 너무 깨끗하게 다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흰 부분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면 장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까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껍질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이 손을 통해 과육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차갑게 드시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귤 하루에 몇 개나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69세 박성호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님은 겨울만 되면 귤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8개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2개, 점심 먹고 3개, 저녁 드시고 또 3개 이렇게 계속 드신 거예요. 감기 예방하려는 마음이었죠.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술도 거의 안 드시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지방간 초기 소견이라고 하셨대요. 박성호님은 정말 당황하셨죠. 평소에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제가 박성호님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도한 과당 섭취가 원인이었어요. 귤 8개면 당분이 거의 70지에서 80지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간에서 처리하는 과당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과당은 포도당하고 다르게 간에서 직접 대사되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면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박성호님은 귤을 공복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시고 시도 때도 없이 드셨던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 2개를 드셨는데 그때부터 속이 조금씩 불편하셨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점점 더부룩한 느낌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박성호님께 하루 섭취량을 2개로 줄이고 반드시 식후에 드시도록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귤 먹기 전에 꼭 씻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흰 껍질도 너무 깨끗이 떼지 말고 조금 남겨서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속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달 뒤 다시 검진 받으셨는데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3세 김순덕 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주들이 귤 한 상자를 사다 드렸는데 아까워서 혼자 다 드셨대요. 일주일 만에 한 상자를 거의 비우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는데 계속 불편하셨대요. 알고 보니 과도한 과당과 산 성분 때문에 장이 자극받은 거였습니다.
김순덕님은 평소에도 위가 좀 약하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찬 귤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계속 드시니까 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제가 김순덕님께도 하루 2개로 제한하고 실온에 잠깐 뒀다가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는 왜 지금 당장 귤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둘째는 어떻게 먹어야 간과 혈당을 지킬 수 있는지, 셋째는 귤 껍질까지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성호님이나 김순덕님처럼 귤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하려고 먹는 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귤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귤이 간과 혈당을 흔드는 이유 6가지를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귤 한 개에는 당분이 약 8g에서 1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수가 늘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과당 섭취 권고량이 50g 이하입니다. 귤만 5개만 드셔도 이미 40g에서 50g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과일이나 음료수까지 드시면 권고량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72세 이명철님은 겨울 2달 동안 매일 귤을 10개씩 드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같이 먹고 혼자 계실 때도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드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초기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이명철님은 술도 전혀 안 드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놀라셨죠. 과당이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2개에서 3개, 무게로 따지면 150g에서 200g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게 안전한 양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귤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간식이나 음료에 들어있는 당류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해요. 사탕 하나, 커피 한 잔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합쳐지면 총당 섭취량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귤을 간식처럼 계속 집어 드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개수를 세지 않고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 섭취 문제입니다. 공복에 산성 과일을 먹으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귤에는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화기 연구 자료를 보면 공복에 산성 과일을 먹은 그룹에서 속쓰림 발생률이 확실히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정미숙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귤 2개를 드셨어요. 상큼한 맛 때문에 잠도 깨고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으셨죠? 알고 보니 공복에 먹는 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미숙님께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식사하고 나면 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니까 산성 자극이 훨씬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바꾸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양을 더 줄이셔야 해요. 1개 정도만 드시고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부터 드시는 습관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흰 껍질 제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귤 까실 때 흰 부분을 완전히 다 떼어내시는데요. 그 흰 껍질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이섬유 섭취가 장 건강 개선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흰 껍질을 다 버리면 이 좋은 성분을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67세 김영자님은 평소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약도 먹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제가 김영자님께 귤 드실 때 흰 껍질을 함께 먹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남겨서 먹어보시라고 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비 증상이 확실히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귤 까실 때 알베도라고 하는 그 흰 부분을 너무 깨끗이 떼어내지 마세요. 조금 남겨서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감이 불편하시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하시면 돼요. 귤을 너무 깔끔하게 손질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는 세척 부족 문제입니다. 귤 껍질에는 농약 잔여물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은 오염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껍질을 까는 순간 손에 묻고 그 손으로 과육을 만지면 오염 물질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세척을 제대로 하면 잔류 농약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발표됐어요. 70세 최문수님은 귤을 사오면 그냥 바로 까서 드셨어요.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게 습관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최문수님께 귤을 세척하고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그냥 까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 소다를 조금 풀어서 귤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뒤로 복통 증상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귤 드시기 전에 꼭 씻으세요.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과육을 계속 만지지 마세요. 껍질 깐 다음에 손 한번 닦고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귀찮아도 이 습관만큼은 꼭 지키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약과의 간격 부족 문제입니다. 귤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내 약학 연구 자료를 보면 감귤류와 일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74세 박정훈님은 혈압약을 드시는데 약 먹고 바로 귤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약효가 더 잘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어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거였습니다. 제가 박정훈님께 약 먹고 최소 2시간 뒤에 귤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혈압 체크를 자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뒤로는 어지럼증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약 드시고 바로 귤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간격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차가운 상태 섭취 문제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귤은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장이 냉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노년층은 냉자극의 장 반응이 예민하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번 나왔어요. 68세 한정래님은 귤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시원하니까 더 맛있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귤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귤 때문인 줄 모르고 그냥 배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정래님께 냉장 보관하시더라도 먹기 10분 전에 미리 꺼내서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뒤로 설사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온도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몸이 찬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이렇게 6가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귤 효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량 규칙화입니다. 비타민C는 귤 2개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비타민이 더 많이 흡수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당만 늘어나서 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2개로 정해두고 드세요. 점심 먹고 1개, 저녁 먹고 1개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양을 정해두고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개수를 정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 루틴 만들기입니다. 식후에 귤을 드시면 혈당 변동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물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단, 야식으로 과다 섭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활동량이 적어서 당분이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30분쯤에 디저트처럼 한 개씩 드세요. 간식 대신 식후 루틴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진피차 활용입니다. 귤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말린 귤 껍질, 진피라고 하죠. 여기에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말리셔야 해요. 안 그러면 농약 성분까지 같이 우러날 수 있거든요.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리세요. 그리고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은은한 향이 있어서 마시기도 좋아요. 껍질 그냥 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말려서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는 다양한 색 과일 섭취입니다. 귤만 계속 드시면 영양소가 편중될 수 있어요. 색이 다른 과일에는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과일에는 리코펜, 보라색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초록색 채소에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하죠.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몸 전체 균형이 맞습니다. 한 가지 과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하루에 최소 3가지 이상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번갈아 드세요. 오늘 귤 드셨으면 내일은 사과나 배를 드시는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는 겁니다. 식탁이 한 가지 색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다양한 색깔로 채워보세요. 다섯 번째는 보관 관리입니다. 귤은 통풍과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밀폐된 상자에 그냥 두면 습기가 차면서 금방 무르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한 개가 상하면 옆에 있는 귤도 빠르게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자째 보관하실 때는 뚜껑을 열어두시고 하루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하세요. 상한 귤은 즉시 제거하셔야 해요. 보관 온도는 1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빨리 물러지고 너무 차가우면 당도가 떨어져요. 서늘한 베란다나 창고 같은 곳이 좋습니다. 상자째 두고 확인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매일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이 5가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간 건강과 혈당 안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 귤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귤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 관리하면 과당이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속이 쓰리고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거나 차갑게 먹거나 세척 없이 먹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량인 하루 2개를 지키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먹고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관리와 올바른 관리의 차이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습니까? 많이 먹으면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귤을 약처럼 계속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착각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적게, 규칙적으로 제대로 먹는 겁니다. 양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귤을 하루 2개로 정해두세요.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로 정하시는 겁니다. 둘째, 귤을 먹기 전에 반드시 씻으세요.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조금 풀어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겁니다. 셋째, 흰 껍질을 너무 깨끗이 떼지 말고 조금 남겨서 함께 드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10년 뒤 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간 수치를 올리는 또 다른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데 실제로는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귤을 어떻게 드실 건가요? 하루 몇 개로 정하셨나요? 어떤 시간에 드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